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낙태죄는 합헌이다! 낙태죄는 해제하라! 자기 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1953년에 생긴 낙태죄가 66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낙태를 할지 말지 여성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여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도 숨어서 낙태 시술을 받고 그러다 생명을 잃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헌재 결정을 놓고 한쪽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무게를 뒀습니다. 10달의 임신 기간,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20년 가까이 신체적,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양육 기간도 거론했습니다.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시기에 낙태를 처벌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법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연간 5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지만 처벌은 거의 없어 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도 반영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어느 하나를 희생할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둘을 조화롭게 실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7명과 달리 합헌 의견을 낸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은 불편 요소를 제거하는 시류의 편승에 낙태를 허용하면 우리 역시 고려장 등의 이름으로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7년 전만 해도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명권을 보호할 때 태아와 인간을 나눠서는 안 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김선미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 주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생명권 보호에 있어 태아와 출산 이후의 사람을 구분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랐는지와 관계없이 태아도 생명권을 똑같이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인간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7년 전 헌재 결정에선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앞선다고 봤습니다. 오늘 헌재는 지금처럼 낙태를 처벌하는 건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선권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2년엔 처벌이 가벼워질 경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걱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재에선 낙태를 처벌한다고 해도 출산하게 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법을 고칠 때 임신 14주에서 22주 사이에 낙태를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으로 학업이나 소득, 맞벌이 등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다양한 요인들도 고려하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도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와 관련된 법을 고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때까진 낙태를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에 신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낙태를 허용하는 시기는 헌재가 기준으로 삼은 임신 22주 안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는 22주가 지나면 태아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출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은 임신 14주까지는 이유를 묻지 않고 낙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14주와 22주 사이에서 낙태가 허용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도 얼마나 넓어질지 주목됩니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유전병이나 전염병이 있는 경우, 성폭행에 따른 임신,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만 낙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학업에 지장이 있거나 소득이 불안정할 때, 맞벌이인데 육아휴직이 어려울 때, 결혼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을 때 등도 고려하라는 겁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빠르게 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66년 만에 낙태죄가 사라지게 됐지만 법 테두리 밖에서의 논쟁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여성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환영한 반면에 일부 종교단체 등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라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환호했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국가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쟁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쪽에선 항의가 나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뻔뻔하게도 태아 살인행위를 인정하는 나라임을 세계 만방에 공포하고 말았다. 낙태를 허용하라는 쪽은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을 시작으로 의료인, 활동가들이 나왔습니다. 낙태를 당연시 하려는 이유가 아닙니다. 여성을 도구 삼아 사회를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위정자들의 위선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낙태를 처벌하라는 측은 몇 달 전부터 1인 시위를 해왔습니다. 태아의 사진을 들고 아이에게도 눈과 코, 심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 며칠 후부터 아이는 생명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살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헌재 결정이 나오자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종교계는 유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이에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해온 의료계는 오늘 헌재 결정을 반겼습니다. 공식적으로는 7개월째 이어진 낙태 수술 거부도 곧 끝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낙태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또 낙태약은 허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현재 산부인과 의사들은 7달째 낙태 수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낙태 수술을 한 의사의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복지부 조치에 반발해 내놓은 조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수술 거부를 철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남성도 책임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도 있다. 하지만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이 바뀌기 전엔 공식화하긴 어렵습니다. 법 개정의 핵심은 임신 초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입니다. 헌재는 임신 22주까지를 제한했지만 좀 더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낙태가 합법화된 뒤에도 문제는 남습니다. 현재 불법으로라도 낙태 수술을 받으려면 수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낙태 수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낙태약이 허용될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동안에는 낙태 자체가 불법이니 의사가 공식 처방전을 쓸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처방전도 없이 유통됐고 의사 도움을 못 받아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낙태약 같은 새로운 낙태 수단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